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고국당에서 영면했습니다. 지난 강복절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모욕에 안장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 만입니다. 안장 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찾았던 특사단, 여야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홍범도 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안장식은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단에 포함됐던 배우 조징웅 씨의 사회로 봉환 추진 영상 상영, 헌화, 묵념, 홍범도 장군 일대기 영상 상영, 문 대통령 추모사, 추모 공연, 유해 하관 및 허도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임시 안치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영정을 든 남양 홍씨 문중 대표를 선두로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모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감싼 태극기가 해체됐고 하관이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전날 홍범도 장군 훈장 수여식에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현지 홍범도 장군의 묘역의 흙을 한국의 흙과 함께 허토했습니다. 또 헌화를 위한 추모화는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한국에서 추모를 상징하는 국화가 함께 사용돼 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은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홍범도 장군의 모형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명맥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제국과 주요 전투를 주도한 전설적인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반환된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홍 씨의 한국 귀국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을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꼽으며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교역은 2017년 15억 달러에서 2019년 42억 달러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30억 8천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 550여 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 국가발전 계획의 시너지를 통해 상생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카자흐스탄의 히토류 자원 개발을 함께 하자고 한 것이죠. 히토류는 반도체 및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자원입니다. 원래 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1994년 47%에서 2000년 87%로 급등했기 때문에 2010년에는 98%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독점이 계속되자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등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며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비중이 하락해 2020년 58%로 40%포인트 줄어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자 중국이 여전히 앞서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히토류는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지질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꼭 필요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도체와 같은 산업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급 안정망 강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고 확보 측면에서 양자 채널로 히토류와 같은 희소 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이 마침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 제안이 알려지자 뜬금없이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일본이 분노를 표하는 것일까요? 카자흐스탄은 히토류 생산국이나 수출국으로서 유망한 국가입니다. 그런 카자흐스탄에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출해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자원개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심지어 아시아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까지 카자흐스탄과 자원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때 히토류에 대한 일본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히토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며 일본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카자흐스탄과 히토류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0년 전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스미드록 상사와 도시바는 카자흐스탄의 국영 원자력 공사와 연내 각각 합병회사를 설립하고 히토류와 희귀금속의 추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일본과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에 공장을 지어 우라늄을 정지하고 남은 흙에서 히토류의 일종인 디스프로슘을 추출했습니다. 아무리 10년 전 공동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현재 한국과 협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일본의 어이없는 반응도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원인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카자흐스탄은 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지 않고 한국을 파트너로 정했나요? 이번 생각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큰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히토류로 큰 이익을 챙기고 살만하니 한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9년 시행한 상쾌한 바람이라는 경제협력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 교통, 인프라에 집중했지만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우주산업 등 첨단 신기술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성과를 배우기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 분야를 양국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 분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부터 한반도 평화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일본이 질투할 만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이 왜 이번 협력에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는커녕 한국만 비난하기 바쁘니 아까운 실정입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이번 히토류 협력에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히토류도 있지만 우라늄 매장량도 상당합니다. 우라늄은 현재 원자력 발전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선진국인 한국에는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인 것이죠. 현재 한국은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본이 한국을 비난해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해 보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완공된 현대자동차 알마티 조립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생산이 시작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폭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유라시아의 번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분야에서는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신호탄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총영사관의 개설과 관련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역전되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완전히 이기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